안녕하세요. 인벤터 2020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버전은 최신 버전 2020 버전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인벤터의 사용법을 배우기 전에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데스크 인벤터라고 해서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자, 오토데스크 인벤터는 조립품 모델 및 기계 부품들의 기하학적 3D 솔리드 형상 정보가 저장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컴퓨터에 의한 기계 설계, 기계 가공 및 해석 등 전반적인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을 위한 최신의 피처 베이스 파라메트릭 3D 솔리드 모델링 설계 도구입니다. 자, 인벤터는 3D 모델링 도구인데요. 주로 기계 부품의 조립품들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자, 피처 베이스 파라메트릭 3D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인벤터에서 피처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파라메트릭은 이제 연계성을 가졌다라는 뜻이 됐는데요. 자, 앞으로 배워가면서 인벤터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인벤터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내가 이 3D 모델링 형상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모델링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인벤터에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먼저 인벤터의 4가지 기본 설계 작업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벤터의 4가지 기본 설계 작업 모듈이라고 해서 자, 파트 모드, 자, 부품 모드, 그리고 어셈블리 모드, 조립품 모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드, 자, 드로잉 모드, 도면 모드라고 해서 4가지 모드가 있어요. 자, 이 4가지 모드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파트 모드라고 해서 부품 모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부품 모드라고 해요. 자, 파라메트릭 3D 스케치를 작도하고 구속하고 3D 솔리드 파트를 생성하는 인벤터의 주 설계 작업 환경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3D 형상 모델링이라는 거는 3D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해요. 자, 내가 3D 형상을 모델링을 하는데 기계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부품 하나하나를 내가 이 파트 모드에서 직접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스케치를 작도하고 구속하고 3D 솔리드 파트를 생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면을 작업을 해줘요. 자, 뭐 X, Y, Y, Z, 그 다음에 뭐 Z, X라고 해서 내가 2D 상태의 면을 작업을 해주는데 그걸 스케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고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속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고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 스케치가 작업이 무너지지 않게 내가 작업한 스케치가 잘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작업이 구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2D에 구속이 된 스케치를 내가 3차원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 크게 3가지 단계죠. 스케치를 하고 구속을 하고 3D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단계가 부품 모드, 파트 모드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 어셈블리 모드가 있는데요. 자, 조립품 모드라고 해요. 자, 파트 모드에서 작성한 솔리드 부품들을 배치해서 서로 조립하거나 부품을 작성과 동시에 조립하면서 최종 조립품 모델을 완성하는 설계 작업 환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파트 모드에서 각각의 부품 하나하나 파트 하나하나를 만들게 되면 자, 이 어셈블리 모드 조립품 모드에서 여기에 만든 파트를 가져와서 걔네들을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할 때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품들의 연관성을 내가 주면서 조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셈블리는 조립품 모드, 자, 파트에서 작업한 거를 내가 여러 개 가져와서 하나의 조립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모드라고 해서 얘를 이제 전에는 분해 모드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는 분해 말고도 보시면 자, 조립품의 구성 요소 관계, 조립 순서 및 분해, 애니메이트 된 조립품 파일 혹은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하는 설계 작업 환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앞에 조립품에서요. 조립품 모드에서 파트를 여러 개 불러와서 조립을 하고 나면 이제 걔네들의 연관성 등등을 내가 조금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분해도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해도를 작업할 수도 있고 분해도를 작업을 하다 보면 조립 순서를 내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죠. 자, 얘네들이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애니메이트된 조립품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내가 작업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는 여러 과정의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드로잉 모드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도면 모드라고 해요. 자, 드로잉 도면 모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인벤터의 부품, 조립품, 프레젠테이션 부분은 자, 내가 어떻게 바닥에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값을 만들어서 3차원 3D 형상으로 만든 아이들을 표현해 주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걔네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하나하나 부품이나 조립품을 만들려면 2D 형상의 도면이 필요해요. 자, 2D 형상의 도면을 작업하는 부분이 이 드로잉 모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부품 혹은 조립품의 구성 요소 뷰와 상세 정보가 포함된 2D 엔지니어링 도면 문서를 작성하는 설계 작업 환경. 자, 앞에서 만든 3D를 가지고선 내가 2D의 도면을 만들어내는 모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파트, 어셈블리, 프레젠테이션, 드로잉 모드 4개의 작업 모듈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인벤터를 실행하고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새로 만들기 화면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인벤터의 이 새로 만들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모듈에서 작업을 해줄 건지, 어떤 작업을 해줄 건지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부품을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조립품을 작성할 것인지, 도면을 작성할 것인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단계의 모듈을 선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네 가지 모듈은 전부 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부품, 파트 모드에서 우리는 최초 스케치 파일 작도 시 기하학적 형상 구속과 그 다음에 치수 구속, 제가 구속을 준다고 했었죠. 구속을 추가해서 스케치를 완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3차원 형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완성된 부품들로 뭘 한다고 했어요? 조립품 모드에서 조립품을 만든다고 했었죠? 완성된 부품들을 서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서 조립품을 만들어내면 나는 걔네들을 다시 분해해서 분해도 같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걔를 다시 어떻게 2D 도면으로 배치해서 내가 2D 도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내가 부품들을 가지고선도 도면을 만들 수 있고 조립품을 가지고선도 도면 프레젠테이션을 형상을 해서 도면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네 가지는 내가 단일 작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작업으로 내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3차원의 기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과정. 자, 스케치를 하고 걔를 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조립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도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호 연관성을 갖게 돼서 보다 빠르고 쉽게 수정 가능하도록 설계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을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게 되면 자, 피처는 그 3D 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처 베이스드 파라메트릭 3D 솔리드 모델링 이라고 해서요. 자, 이 인벤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벤터의 모델 파일명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각각의 모듈에서 부품, 조립품, 도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부품, 파트 파일은 자, IP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인벤터 파트라고 해서 자, IPT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 조립품 어셈블리 파일은 자, IAM 확장자라고 해서요. 자, 인벤터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도면 드로잉 파일은 자, IDW라고 해서요. 자, 인벤터 드로잉이라고 해서 IDW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자, IPN이라고 해서 인벤터 프레젠테이션 해서 IPN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듈과 그리고 각각의 확장자 명을 알고 계셔야지 내가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먼저 인벤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벤터는 autodesk.co.kr에 접속해서 30일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자, 내가 브라우저 창에다가 인터넷 창에다가 이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오토데스크라고 자, 검색을 하시면 오토데스크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모든 제품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오토캐드가 대표적인 2D 제도용 도구죠. 그래서 얘는 2D 전용이고요. 자,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3D, 뭐 레빗이나 그다음에 퓨전 360, 뭐 3D 맥스 등등, 마야 등등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인벤터. 자, 인벤터를 우리가 배울 거니까 인벤터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상세 정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멤버십 구매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얘를 어떻게 멤버십 형태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월로 따지면 이 가격이고요. 1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내가 사용료, 일정 기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나는 무료 체험판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 메뉴에 보시면 무료 체험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무료 체험판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인벤터를 30일간 무료로 체험해 보십시오 해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일단 이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PC 사양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윈도우 64비트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크기, 인벤터 크기가 14기가 정도가 돼요.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용량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14기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속도 등등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외에도 그래픽 카드나 또는 CPU 등등이 받쳐줘야지 얘가 잘 굴러가게 될 거예요. 워낙 용량이 크고 사용할 때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PC 사양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되려면 CPU 사양이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사양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확인이 되셨으면 다음 클릭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에 자, 자격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료 체험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즈니스 사용자와 학생 또는 교사가 있는데요. 자, 비즈니스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라고 해서 아까 30일, 우리 30일 무료 체험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0일간 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학생 또는 교사는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3년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본인이 원하는 자격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언어 선택이 돼 있어요. 자, 언어 선택 내리마사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한국어 내가 한국어판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다른 언어, 자, 만약에 내가 영문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잉글리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나름이에요. 자, 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영문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영문판이 편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영문판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한글판이 좋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벤터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한국어, 한글판이에요. 한글판이고 기존에 이제 오토캐드 보통 인벤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2D 프로그램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사용자도 많이 늘었지만 기존의 영문판 잉글리시 사용자가 더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도 좀 비슷하고 명령들도 일단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나는 영문판이 더 편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영문판을 선택해서 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서부터 거의 되게 모든 프로그램을 영문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솔직히 편한 건 영문판이 더 편한데요. 자, 이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나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한글판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한글판 한국어로 선택을 해서 우리 작업, 이 인벤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클릭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로그인 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얘를 다운 받으려면 로그인을 하셔서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이 오토데스크 앱이 같이 깔리게 될 거예요. 오토데스크 앱이 깔리게 되면 이제 내가 인벤터를 실행할 때 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실행할 때 이 앱이 같이 실행이 되면서 로그인이 되면서 화면 상단에 얼마만큼 남았는지, 무료 사용 기간, 유효 기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계정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인벤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인벤터 따닥, 아이콘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인벤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 화면이 떠야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처음에 실행하시면 그 전에 먼저 스타트업 창 하나 뜰 거예요. 뭐 안내 등등 나오고 유효기간 등등 나오게 될 텐데 걔는 그냥 상단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인벤터 보시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상단에 유효기간, 현재 남아있는 기간과 그 다음에 내 로그인 정보 뜨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 등등을 알아보면서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벤터 2020 버전 제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